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시험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이 설명에는 1차 합격자분들만 보시는 건 아닐 테고 1차에서 좀 아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그분들은 1차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2차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금 아쉽게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에 1, 2차 동시에 합격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끝나고 2월 19일부터 최영덕 박사님 민사소송법과 제거 특허법이 개강은 했습니다. 1차 시험 끝나자마자 2월 19일부터 곧바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더라도 그분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이 3월 한 20일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2월 19일 한 달 전에 시작한 분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지 특허법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은 문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사례형 스타일로 무조건 출제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장 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공식 만들어 놨어요. 글 쓰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만 쓰면은 글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밑줄 그으세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스텝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할게요. 밑줄 긋기. 스텝 1, 정답 찾으세요. 스텝 2, 판단 기준 목 찾아보세요. 스텝 3도 있는데 이건 기득 이상인 분들한테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동차분들은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텝 3까지는 안 가셔도 합격 가능한 점수 나옵니다. 스텝 3부터는 기득대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결론을 컨클루전이라고 합니다. 판단 기준은 룰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초안 다 잡았으면 답안지 작성을 시작합니다. 답안지는 아이락 구조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대에서 정해진 구조입니다. 그 공식대로 해주셔야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쓰시면 점수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 발리스쿨에서는 교수님 특강을 통해서 교수님 모시고 계시는데 오셔서 꼭 질문해 주세요. 2차는 정해진 룰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 영원히 못 받습니다. 아이락은 1번 문제유지부터 칩니다. 이걸 이슈 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 있는데 요거는 동차 때는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득 이상인 분들만 해주세요. 동차 때는 건너뛰어도 합격 점수 제가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번 아마 제가 동차 제일 많이 배출한 강사일 겁니다. 감사하게도 공부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그런지 그 힘든 동차 합격들을 좀 매년 해주셨었는데 어쨌건 동차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수준까지 가서 어떻게 답안지를 쓰고 왔는지를 제가 술도 마시고 계속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파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왔어요. 동차 합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판단 기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점에 따라서 목차 수를 잡아야 됩니다. 요거 제가 공식 만들어 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목차 수를 한 개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초안 때 하는 거예요. 얘가 룰이고요. 룰을 잡았으면 사안을 룰에 적용합니다. 그걸 구체적 판단이라고 해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 정답 쳐요. 결론입니다. 컨클루전이에요.
이렇게를 I like이라고 합니다. 초안 잡고 답안지 쓰는 겁니다. 맛보기로 작년 기출 하나만 봐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사실관계들을 밑줄 쳐줘야 돼요. 밑줄 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쟁점과 쓸데없는 쟁점이 이 소설책에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쓸데없는 쟁점 빼고 정말 중요한 쟁점을 잘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밑줄 잘 못 치면요. 답안지에서 룰을 누락할 수 있고요. 룰을 누락한다는 것은 룰이 제가 공식 만들어놨는데 수가 필요합니다. 적정 수가 필요한데 수가 2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쓴다는 소리죠. 이러면은 점수 안 나와요. 그 룰의 목차수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도 밑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이 먼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주식회사 가면 날짜는 무조건 밑줄 쳐야 됩니다. 이런 밑줄 치는 연습은 저기서 합니다. 초록색은 제가 추천 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차 동차 통합 강의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연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GS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GS는 기초 GS와 실전 GS가 있는데 GS라는 게 뭐냐면 그룹 스터디의 약자로서 2차식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에서는 문제풀이 수업이 필수 코스는 아니었었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독학,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을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는 이 문제풀이 수업이 필수예요. 여기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GS라고 합니다. 기초 GS는 50점을 푸는 거고 실전 GS는 100점 푸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드려요. 날짜 무조건 밑줄 치는 거고 이건 동차 통합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발명을 대리인 없이, 이것도 원래는 밑줄을 치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추론을 했다. 발명의 설명 첨고공이 나왔고요. 이후 주식회사 갑은 A 발명을 개량했고 A 발명과 개량 발명, 발명은 정확하게 기술적 내용은 관심이 없는데 구성은 잡아주셔야 돼요. 얘는 A, 얘는 뭐 A 플러스 B 밑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성만 좀 적어주세요. 구성을 뭘 잡는지도 동차 통합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을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밑줄을 치지 않으면 룰 판단 기준에서 누락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다만 우선권 승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좀 문제에 오류가 있었어요. 우선권 승계는 조약구조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인데 좀 문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주식회사 을은 변리사 김특허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것도 밑줄이에요. 변리사 김특허 날짜는 무조건 잘 보이게 밑줄해 주시고요. 주식회사 을을 출연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자신과 자신의 복대리, 복대리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밑줄을 어색한 것, 중요한 걸 쳐야 되는데 어색하고 중요한지는 감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감각이 동차 통합 강의에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여러분들 동차 통합 강의를 지금 즉시 인강으로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실강은 2월 19일 날 개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강으로서 따라오세요. 밑줄 치고요. 무임사항欄에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무조건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1차하고 2차하고 내용이 연계돼요. 그리고 제 1차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 2차로 오시면 정말 효과적인 게 1차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연계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1차에서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특히나 기본 강의 첫 쯤에 절차 총칙할 때. 모든 위임장이라는 것은 일반 위임장을 뜻하고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은 이런 일반 위임장만 가져오면 대리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 능력 파트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1차 했을 때 초반부에 우리 통합 강의 입문 단계에서부터 했었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1차 후 2차에 똑같은 내용을 연계시키니까 그대로 오시면은 아주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밑줄입니다. 각각 첨부했고 위 선출을 기초로 55주 우선권 주장서 국내 우주예요. 그리고 여기 우선권 주장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음도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선권 승계나 우선권 주장 별도 서류는 조약 우주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내 우주였는데 문제에 좀 오류가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주식회사 을은 출원 시부터 여기서부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갑니다.
주식회사 의뢰 특허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은 22년 6월 1일자로 보정 요구서 발송. 이거 뭔지 알죠? 제가 1차 때부터 실무적인 내용 많이 말씀드렸죠. 저게 보정 명령입니다. 방식 위반됐을 때 나오는 반려 통지하고 보정 명령 중에 보정 명령이에요. 보정 명령 발송했다. 보정 명령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시오. 됐어. 밑줄 이렇게 치는 거였습니다. 밑줄 치기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아직은 뭘 밑줄 치고 뭘 안 쳤는지에 대해서 와닿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거 당장 2차 동차 통합 강의 인강 신청하셔서 수강 시작해 주세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연습시켜 드립니다. 2차는 그게 안 되면은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밑줄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 치기 샘플이었고, 이어서 결론. 정답 찾아야 돼요. 밑줄 다쳤으면 밑줄로 정답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정답 뭐예요? 보정요구서 내용.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왔죠. 당연히 모르죠. 이거 보정요구서 내용이 밑줄을 잘 쳐놓으면 거기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모든 절차라는 게 일반인 입장이에요. 우리 1차 때 절차 총칙에서 배웠었어요.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었습니다. 이게 일반인 입장입니다. 일반인 입장만 내면 출전투 신청은 못합니다. 출전투 신청은 불복 못해요. 현재 출전투 신청은 불복해서 여기요. 밑줄 쳤죠. 밑줄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밑줄을 쳐야 보입니다. 복대리인 선임. 이거 일반 위임장으로 못해요. 일반 위임장으로는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일반 위임장만 제출하면서 복대리인 선임을 해서 출원 절차를 밟으면 출원 절차 보정 명령하고 출원 절차 무효될 수가 있어요. 복대리인 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출전투 신청은 불복해서 우가 국내 우주입니다. 국내 우주 못해요. 일반 위임장으로는 국내 우주 못합니다. 일반 위임장만 내면서 국내 우주를 하면요. 자, 이거 여러분들 1차 넘어갔으니까 할 수 있죠. 이때는 출원에 대해서 보정명령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주 절차에 대해서 보정명령 나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특별위임장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만 무효가 돼요. 우주만.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 1차 때 좀 했었는데 그거 연계시켜서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게 2차에서 연계시켜 드릴 겁니다. 정답 잡았어요. 2차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밑줄 치고 정답 잡는 거예요. 밑줄은 다시 요약하자면 변리사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근데 위임장을 일반 위임장만 받아왔다. 근데 변리사가 한 게 복대리인 선임과 국내 우주를 해놨다. 그래서 일반 위임장으로는 복대리인 선임과 국내 우주를 못해서 방식 위반 사유가 있다. 이게 정답이었다고요. 밑줄 치고 정답, 밑줄 치고 정답.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밑줄을 제대로 안 쳤으면 정답에서 누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답에서 누락이 있으면 판단 기준 목차에서 누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위임장 밑줄을 치고 만약에 복대리를 밑줄 안 쳤어요. 국내 우주만 했어요. 복대리 누락된 거예요. 일반 위임장에 밑줄을 치고 복대리만 밑줄 쳤어요. 국내 우주 밑줄 안 쳤어요. 그럼 국내 우주 누락된 거라고요. 밑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밑줄 이후의 결론인데, 그리고 결론에 밑줄 그었으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자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차에서 사고의 폭을 좁혀드리는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그 매핑화 시켜드려요. 매핑화. 매핑화도 2차 동차 통합 강의에서 잡아드립니다. 2차 동차 통합 강의에서 특허법을 1차 때는 좀 방대하게 조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그거 확 줄여드려요. 정말 중요한 쟁점만으로 간추려서 잡아드리고 시험장 가면 다채로운 생각하지 마라. 이 안에서만 풀어라. 사고의 폭을 한정해드립니다. 그게 2차에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안 그러면 결론에 별걸 났어요. 별걸. 밑줄과 결론, 초안에서 밑줄 치고 결론 잡는 연습 2차 동차 통합 강의에서 보여드립니다. 2차 동차 통합 강의에서 밑줄 치는 연습해드리고요. 결론 잡을 때 도움되도록 매핑화 해드립니다. 당장 2차 동차 통합 강의 인강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 기준인데 정답 잡았어요. 판단 기준은 이것도 동차 통합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룰 목차 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만든 공식이 있어요. 5점당 1목차 아니면 묻는 바대로 목차. 이건 묻는 바대로 목차입니다. 구체적 내용 목차 하나 잡고요. 취지 목차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이 연습도 동차 통합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GS에서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동차 통합 강의를 인강으로 당장 신청을 하시고요. 동시에, 이거 동시에 가시는 겁니다. 동시에
3월에는 기초 GS 하고 있으니까 3월 달은 못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은 4월 기초 GS를 신청하세요. 동차 통합 강의를 인강으로 하시고 4월에 기초 GS를 들어오세요. 동차 통합 강의에서 밑줄 치는 연습과 정답을 위해서 매핑하는 연습 배우고 그 다음에 동차 통합 강의에서도 판단 기준 숫자 잡는 것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거를 기초 GS 와서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판단 기준 숫자 잡는 거 공식에 따라서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이게 2차에 달아 보시면 돼요. 이게 2차에 다예요. 목차 1, 2로 잡습니다. 그게 초안 잡을 때 판단 기준 목차를 뭘 잡을지와 몇 개 잡을지 이걸 다 공식 만들어 드립니다. 동차 통합 강의 인강으로 하면서 기초 GS 4월 달에 실강으로 곧바로 오시면 됩니다. 초안 다 있으면 이제 답안지 쓰는 거예요. 답안지 쓰는 거 문제유지는 연습하는 거 없어요. 이거 제가 공식 만들어 놨어요. 동차 통합 강의에서 어떻게 쓰는지 0.1초 만에 쓰는 방법 공식 잡아드립니다. 동차 통합 강의 참고해 주세요. 판단 기준 목차수 룰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써요. 2차는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쓸 내용을 외우셔야 되거든. 그 내용 암기하는 거는 사례집 핸드북 아니면 기본서 중에서 선택하세요. 기본서가 좋으신 분들은 기본서 내용을 최대한 외우시고요. 사례집 핸드북이 좋으신 분들은 사례집 핸드북의 내용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 외운 거를 가져와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2차 공부를 할 때 자꾸 뭘 외우려고 하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순서 망하면 3년, 4년, 5년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공부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안 잡는 순. 초안 잡는 게 무조건 공부의 처음이 돼야 돼요. 밑줄 치는 연습과 정답 찾는 연습, 매핑화를 통해서 정답 찾는 연습, 판단 기준 목차 수 잡는 연습 이게 무조건 처음에 선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예요. 암기가 있어야 답안지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에 겁을 먹다 보니까 암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못하거든요. 이걸 못하면 말짱꽝. 아예 스타트가 안 됩니다. 암기에서도 뭘 쓸 줄 모르고 이상한 소리 쓰고 와요. 무조건 이걸 하시고요. 동차 때는 암기를 철저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한 바에 따라 여러 번 문장으로 써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잘 돼 있잖아요. 문장은 여러 번 문장으로 써도 무조건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그게 동차예요. 기득 이상은 이것도 잘하고 문장도 암기되어 있어서 더 깔끔한 거. 동차는 문장 암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게 돼 있어서 되는 거. 동차의 합격 조건을 꼭 명심하세요. 제가 강사들 중에서 동차 합격 제일 많이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까지 답안지 쓰고 하는지 제가 다 안다 그랬죠. 술 마시고 아직도 친분관계를 유지하니까 여기까지. 이게 선행돼야지 동차 합격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여기서 연습하고 기초 GS에서 나중에 실전 GS 하니까 4월 달에 기초 GS 무조건 오고 기초 GS는 월수에 할 겁니다. 기초 GS 전에는 인강으로 계속 이걸 진도 맞춰서 보세요. 진도 다 호환되게 해놨으니까 진도 맞춰서 보세요. 수업 들어가시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판단 기준 목차수 묻는 바대로 2개 잡았습니다. 그거 다 수업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구체적 판단. 구체적 판단은 밑줄 친 단어 가져와서 그대로 하는 거야. 약간 모든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일반 위임장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절차 밑줄 쳤잖아요. 그 모든 그대로 가져온다. 모든 절차는 일반 위임장이고 일반 위임장으로는 국내 우주와 복대인 선임이 불가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답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답안지 한번 볼까요? 문제유지. 일반 위임장으로는 국내 우주와 복대인 선임 못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는 기득 이상 해주세요. 여기서부터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이슈고 이슈는 어떻게 쓰는지 공식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동차 통합 강의 참고해 주세요. 이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공식으로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외우고 자시고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룰입니다. 룰은 룰 개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누락하는 순간 점수 확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룰 개수가 2개여야 됩니다. 룰 개수를 몇 개 해야 되는지 제가 공식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동차 통합 강의로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암기야. 이게 암기라고. 이게 동차 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차 때는 이거를 아주 이쁜 문장은 못 쓰더라도 이 기틀 정답 찾고 룰 개수만 맞춰도 무조건 합격 점수가 나와요. 여기서 살짝 아름다운 문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문장은 제 기본서나 제 사례지 핸드북에 있는 문장 그대로야. 복부 정도로. 그게 안 나와도 이 기본 구조를 갖추면 점수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초안 잡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연습을 해주세요. 꼭.
여기가 암기 파트야. 암기 파트는 제 기본서 아니면 사례지 핸드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1번 문제 끝났어요. 이게 작년 기출이었어요. 정리합니다. 2차는 1차하고 다르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밑줄을 좀 잘 쳐주셔야 됩니다. 1차처럼 문제의 길이가 짧지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깁니다. 밑줄을 좀 잘 쳐주세요. 눈에 잘 띄게. 밑줄 치는 연습 동체 통합 강의에서 하니까 당장 인강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밑줄 쳤으면 그걸로 정답 찾으세요. 정답이 사고의 폭이 넓을수록 공부 잘하시는 분일수록 정답을 못 찾거든.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나 하니까 사고의 폭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 동체 통합 강의에서 제가 매핑화 자료 드려요. 매핑화만 무조건 쟁점이다. 그 외 쟁점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차생들이 왔을 때 정답을 진짜 못 찾아요. 그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을 줄여주세요. 그거 동체 통합 강의에서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숫자가 있어요. 2개가 필요하면 2개 써야지 1개 쓰면 끝난 거예요. 3개가 필요하면 3개 써야지 2개 쓰면 끝난 거예요. 판단 기준 숫자 잡는 거 동체 통합 강의에서 계속 연습하고 4월 달에 개강하는 기초 GS에서 다시 한번 실전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거 다 당장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쓰는데 답안지를 아이락 구조에 따라서 쓰라고 했는데 I가 이슈 제기입니다. 문제 요지.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식 만들어 놔서 외울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동체 통합 강의 참고해 주세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룰, 이게 외우는 거예요. 기본서와 사례지 핸드북 중에 많은 문장들인데 그 룰 문장들만 외우면 돼요. 기본서에도 목차가 의 문장이 있고 룰 문장이 있고요. 사례집에도 의 문장이 있고 룰 문장이 있거든요. 룰 문장만 외우는 거예요. 룰 문장만. 룰 문장만. 다른 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룰만 외워주세요. 그거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공식 만들어 놨습니다. 밑줄 친 거, 밑줄 친 워딩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밑줄 친 워딩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세요. 여기 밑줄 친 워딩 아까 자세히는 안 봤지만 다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거 통합 강의와 기초 GS에서 연습시켜 드립니다. 컨클루전 정답. 그건 초안 때 찾았잖아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최종 정리합니다. 밑줄 치고 정답 찾고 판단 기준 수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룰에 쓸 내용 암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암기만 하면 점수 평생 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연습을 동차 통합 강의와 기초 GS에서 해드리고요. 자, 이제 갑니다. 특허가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건 동차 때는 쉽진 않은데요. 특허가 너무 재밌어.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민소 최영도 박사님하고 하면서 시간도 남아갖고 그런 분들은 사례 강의 추천드립니다. 사례 강의는 인강으로만 있어요. 사례 강의 인강으로 있습니다. 사례 강의에서 밑줄 치고 정답단 찾고 매핑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드려요. 그거 하면 초안 잡는 거 아주 쉬워져요. 초안 잡는 게. 조금 나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례 강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대부분 1차는 제 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조금 몇몇 분들 제 1차 수업을 안 듣고 저한테 2차 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 계셨어요. 그분들은 판례가 약합니다. 저랑 하신 분들은 판례가 너무 재밌고 완벽하게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례가 약해요. 판례가 약하면 아예 출발도 못합니다. 이거 2차는 좋은 문제보다는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가 약하면 아예 출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판례 심화강의라고 있습니다. 인강의 판례 심화강의라고 있어요. 그거 반드시 같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남냐 아니냐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해줘야 돼요. 그 2차 동차 통합 강의와 판례 심화 강의와 기초 GS를 한 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설명에 2월 19일부터 시작한 친구들을 지금부터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동차 통합 강의 인강으로 시청을 하시고 기초 GS 들어오세요. 거기에 시간 더 되시는 분들은 사례 강의 추가, 만약에 판례가 약하신 분들은 판례 심화 강의라고 있습니다. 그거 추가하면 바로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차가 물리적으로 사실 합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10명 미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열정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